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일경 4,400조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기업이나 국가 등이 장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음에도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표시하지 않은 채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그림자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 상황에 대해 통계 조작을 기반으로 한 자화자찬 대잔치인 중국의 전인대, 즉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조차 지방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중국 인민들의 실생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스촨성 매냥에 사는 한 여성이 지방은행에서 사라진 자신의 돈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30만 위안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자신이 돈을 찾으려고 보니 사라지고 없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행에 넣어둔 돈조차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그녀의 계좌를 원래 계좌가 아닌 일종의 투자 계좌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운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찾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무법천지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지참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가족의 감사를 표시하는 풍속이지만 거액으로 불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 지참금을 쟁반안 가득 현금을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참금이 3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참금이 재력과시의 수단이 되다 보니 지참금을 수송하는 전문 수송 차량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문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요지경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최근 장수성에서는 사기 결혼으로 지참금과 소개비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부와 가족을 내세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랑 측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고는 바로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 수촨성에서는 부모가 지참금 5천만 원을 받고 16살 미성년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자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와 법원은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고액 지참금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불황이골이 깊어지다 보니 지참금을 받고 달아나는 사람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복권 열풍의 이면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집안일을 해서 부모 돈을 받는 전업자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기댄다는 비판이 있지만 취업난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중국의 복권방을 가보면 즉석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복권 구매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나 연인끼리 복권을 선물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복권 열풍에 힘입어 올 상반기 중국 복권 판매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10월 사이 누적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나 증가해 무려 87조 5,6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이 340위안이니 산술적으로는 전 국민이 다 복권에 매달렸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 닫는 가게는 많아지고 있는데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번화가나 관광지, 심지어 택시에도 늘어나는 것은 복권 자동 판매기뿐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복권 사기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중국인들이 올해 외식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대폭 줄였다는 통계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조차 경제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연례 경제회의에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좀 더 온건하게 펼치겠다며 많이 유연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을 우선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과 경제정책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금융시장 위기, 수출 부진으로 장기적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데다 미국과의 경제, 안보 이슈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되어 사면초가 상태인 중국이 어떻게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당정 간부들에게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정기관은 빠듯한 나날을 견디는 데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의 진의를 해석하면 곧 허리띠 조르기에 익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인민들은 획기적인 대책을 고대하고 있는데 씀씀이를 줄이고 일단 참으라는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침체가 오래갈 것이니 허리띠를 조르면서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돈이 돌지 않고 내수 진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할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 지방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4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856만여 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5.5%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의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감소폭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등을 찾아가 보면 중국인은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폐쇄적인 대외관계, 코로나19 발생 질환은 부정적 이미지, 반간첩법 강화 등이 중국 여행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기업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중국에 가야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서방과의 갈등으로 공무원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즈니스 방문도 급감하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국은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한국,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관광 비자 발급을 정상화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자 결국 수수료까지 낮춰주면서 제발 관광하러 오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반간첩법 폐지, 신속하고 투명한 의료 통계 공개 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예전과 같은 관광객 러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관광을 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